안녕하세요. 네이블연구실 석사과정생 오소라 최지연입니다. 뇌졸중 후 손해유발 실어증, 언어적 손해에 대한 근거라는 제목의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연구는 2024년에 손해 전문 국제학술지 더 세레블럼에 발표된 논문으로 손해 뇌졸중 환자에서 발생하는 언어장애, 즉 손해유발 실어증의 존재를 임상적으로 검증한 연구입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에서 43명의 손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경도 실어증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정밀 언어 검사를 시행하여 손해가 언어 기능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서론입니다. 손해는 전통적으로 운동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주로 운동 협응이나 균형, 그리고 타이밍 조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반대로 언어 기능은 대부분 대뇌 피질, 특히 좌측 언어 영역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손해인지 정서 증후군, 즉 CCAS의 개념의 등장으로 이런 관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해병변 환자들에게서 단순한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실행 기능의 저하, 시공간 인지 문제, 정서 변화와 같은 비운동적 증상들이 보고되었고 그중 하나로 언어장애도 관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의 유창성이 떨어진다거나 경도의 단어 찾기 어려움, 그리고 문법적인 오류들이 보고되었고 이후 기능적 영상 연구나 증례 보고 등을 통해서 손해가 언어 기능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점차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들이 손해 병변 자체로 인한 언어장애인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와 언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많은 연구들이 종양, 퇴행성 질환, 뇌졸중 환자를 함께 포함하는 이질적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급성기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경미한 언어장애를 민감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병변 이후에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만 단독으로 손상된 뇌졸중 환자에서 발병 후 3개월이 지난 만성기에도 언어장애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해 단독 뇌졸중 환자에서 발병 후 3개월 시점에도 언어장애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언어장애가 관찰된다면 그것이 단어 인출, 의문 처리, 의미 처리, 통사 처리 중 어떤 언어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언어 수행이 손해 병변의 좌우 위치나 병변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도 실어증에 민감하게 설계된 검사인 DIMA가 표준 실어증 검사보다 언어 결손을 더 잘 탐지할 것이다. 둘째, 손해 병변의 측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측 손해 병변에서 더 뚜렷한 언어 장애가 관찰될 것이다. 이 연구에는 손해 뇌졸중 환자 4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영상검사를 통해 손해에 국한된 병변이 확인된 환자들이었습니다. 대뇌를 포함한 손해 외 병변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발병 후 3개월 시점에 CT 또는 MRI를 통해 다시 한번 Isolated Cerebellar Lesion임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62세였고 우세손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약 81%를 차지했습니다. 언어기능 평가는 표준 언어 검사와 경도 실어증에 민감한 검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표준 언어 검사로는 토큰 테스트를 사용하여 언어 이해 능력과 실어증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했고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를 통해 단어 인출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도 실어증을 탐지하기 위해 DIMA를 사용하였습니다. DIMA는 언어의 여러 수준을 나누어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의문 수준에서는 단어, 복합, 비단어, 문장 반복 과제를 통해 의문 처리와 작업 기억을 평가했고 의미 수준에서는 시간 압박하에서 의미적인 판단과 단어 선택을 요구하는 Semantic Word Picture Out 과제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사 및 자발발화 수준에서는 Sentence Completion 과제를 통해 문맥 내 문장 생성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언어 검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연구진은 언어 수행 저하를 보인 검사에 대해 오류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각 검사에서 나타난 오류를 백분율로 산출한 뒤 의미 착어와 의문 착어, 무호칭과 같은 언어적 오류뿐만 아니라 반응 지연이나 망설임, 자기 수정, 그리고 우회 설명이나 반복, 누락, 삽입, 무반응과 같은 다양한 오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또한 관찰된 언어 수행 저하가 단순히 전반적인 인지 처리 속도 저하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TMTA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TMTA는 숫자 1부터 25까지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과제로 시각, 운동 처리 속도와 주의력을 평가하며 수행 시간, 즉 초단위의 시간이 점수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언어 수행 저하가 일반적인 처리 속도 저하와는 독립적인 언어 문제인지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표준 언어 검사 결과입니다.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 검사에서는 정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행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평균 Z 점수는 약 마이너스 1.20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중증도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토큰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 대비 유의한 수행 저하가 나타났으며 평균 Z점수는 약 마이너스 0.56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실어증을 진단하는 기준인 Z점수 마이너스 2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표준 검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환자군의 언어장애는 전반적으로 경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도 실어증에 민감한 검사인 DIMA 결과입니다. DIMA의 하위 검사 중 일부에서 정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수행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먼저 문장 반복 과제에서는 의문 처리와 작업 기억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수행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Semantic Word Picture Out 과제에서는 의미 처리와 단어 선택 능력에서의 유의한 저하가 관찰되었고, Sentence Completion 과제에서는 통사 처리와 자발적인 발화 능력의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두 과제, Semantic Word Picture Out과 Sentence Completion은 평균 Z점수가 마이너스 2 이하로 임상적 저하 기준에도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어 수행 저하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오류 유형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먼저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에서는 의미 착오가 약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무호칭이 약 14.1%, 오해 설명이 약 19.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센텐스 컴플리션 과제에서는 통사 오류와 반응 지연이 각각 약 40.7%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유형은 단순한 반응 지연이나 전반적인 인지 저하보다는 대뇌 실어증에서 흔히 관찰되는 오류 형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즉, 손해 병변 이후 나타난 언어장애가 실어증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오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병변의 특성이 언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좌측 손해병변과 우측 손해병변을 비교한 결과 언어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변의 용적, 즉 병변의 크기와 언어 점수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처리 속도를 반영하는 TMTA 점수와 언어 수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된 언어장애가 특정 병변 위치나 병변의 크기 혹은 전반적인 처리 속도의 저하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손해는 언어 기능을 직접 생성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언어 네트워크 내에서 보조적이고 조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 처리 과정에서 예측을 수행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며 오류를 조정하는 기능에 손해가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손해 병변 이후 나타나는 언어장애가 급성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발병 3개월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병변의 좌우 위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특정 한쪽 손해가 아니라 손해 전체가 언어 네트워크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손해 단독 뇌졸중 환자에서도 경도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는 단어 인출, 의문 처리, 의미 처리, 통사 처리 등 언어의 여러 수준 전반에 걸쳐 관찰되었으며 병변의 좌우 위치와는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손해 뇌졸중 환자에서도 언어평가가 필요하며 표준검사뿐만 아니라 경도 실어증에 민감한 검사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즉, 손해는 단순한 운동 구조를 넘어 언어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